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프로젝트로의 관점 전환을 통한 학생 자치활동의 예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학생 자치라고 하면 어떤 활동들이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여쭤보면 대체로 돌아오는 답변은 전교 학생의 회의 또는 학급 회의, 즉 학생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학생 자치 활동을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제 해결 또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공간 디자인이라는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학생 자치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들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제시된 것처럼 총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학생 자치에 대한 관점을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다룰 수 있는 안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해집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곧 그 유형에 해당하는 다양한 예시를 도출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생 자치 활동의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유형의 안건이 있으며 또 세부적으로는 각 유형별로 어떤 활동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활동 목록들을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인 안건 유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유형은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공동체 세우기는 매 학기 또는 매 학년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학생 자치의 특성상 반드시 다뤄야만 하는 중요한 안건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 가능한 안건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회장단과 부서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학생회를 비롯하여 학생들은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리더가 되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를 위해서 리더를 키운 질문 혹은 논제를 개발하여 토론, 토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능한 안건은 부서 세우기입니다. 저마다의 목적성을 띠고 있는 학생자치 부서는 매해 새로운 구성원들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부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한 레포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팀으로서 역할을 분담하고 부서의 성장을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을 세우는 안건 유형입니다. 다음은 행복 아이디어 모으기입니다. 학기 혹은 학년사리로 운영되는 학생자치 활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행복한 상상을 하는 안건입니다. 이는 3월이나 9월과 같은 학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찰하기입니다. 학생자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매 학기 마지막 달에 실시하지만 매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결과 단계에서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안건 유형은 학생생활 교육입니다. 학생생활 교육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데 모여 살아가는 학생사회 속에서 구성원 간의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뤄야 하는 안건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 가능한 안건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 어린이 헌장입니다. 매해 새롭게 구성되는 학급 및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규정을 확립하는 안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학생생활 규정 재개정이라고 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다룰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고운말 사용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우리말 사용 습관 개선을 위해 학생 자치 활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루는 안건입니다. 또 다른 안건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안건이 있습니다. 학생 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자치 활동 측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루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경청 문화 만들기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경청의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공동체 사이의 경청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 자치 활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루는 안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사예절 교육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시작과 끝은 바로 인사입니다. 바른 인사 예절 속에서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학생 자치활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안건입니다. 다음, 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등하굣길에 학생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전습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학생 자치활동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안건입니다. 학생 생활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마지막 안건 유형으로서는 코로나19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교육이 되겠지만 2020년 특수한 상황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교육이라 명명하였습니다. 해당 활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 방역, 특별실 안전 이용 예방 생활수칙 교육 등에 대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다음 안건 유형은 계기교육입니다. 계기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당히 알아야 할 특정 기념일 또는 시사 주제를 다루는 안건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 가능한 안건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장애인의 날, 농업인의 날 등과 같은 공동체 계기교육, 3.1절, 세월호, 현충일, 천안함 등 추모 계기교육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 등 민주화 계기교육 등을 소재로 삼는 민주화 계기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월 대보름, 추석, 설 등 명절 계기교육이 이런 안건 유형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입니다. 다음은 범교과 학습입니다. 범교과 학습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편성 기준상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학생 자치활동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 유형이며 이러한 유형에 가능한 안건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10대 주제로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 지속가능 발전교육 등이 범교과학습 안건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안건 유형은 학교 특색 행사입니다. 학교 특색 행사란 해마다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전 학년이 공통으로 실시하는 행사를 다루는 안건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 가능한 안건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입학식과 졸업식, 시업식과 종업식, 운동회, 학예회, 기타 교사 주도 행사. 이러한 학교 특색 행사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주도로 운영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생들을 세우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분석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 행사를 일종의 프로젝트로서 바라보고 기획, 준비, 실행, 반성의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개별 교육 공동체들이 해결해야 할 안건을 도출하는 협의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 유형으로서 학생 디자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 디자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내는 행사 또는 이벤트를 다루는 안건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 가능한 안건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름놀이, 겨울놀이, 전래놀이, 강당놀이, 운동장놀이, 보물찾기, 대항전 등 놀이, 체육 부분의 안건과 음악방송, 보이는 라디오, 등굣길 버스킹, 미술대회, 교육영화 상영, 방구석 콘서트 등 문화, 예술, 그리고 도서관 삼행시 짓기, 독후 삼행시 짓기, 독서 골든벨, 책 이름 알아맞히기, 서평 이벤트, 100일장 등의 독서 교육 주제, 이름 공모전, 아이디어 공모전, 재미있는 사진 콘테스트, 학교사랑 사진 콘테스트 등의 공모전 콘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자회, 환경정화, 감사데이, 사과데이,
봉사활동, 재능기부, 돕기 모금 등의 나눔 봉사와 관련된 주제가 있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도 하나의 안건 유형이 될 수 있는데요. 공간은 곧 학생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공간 사용자로서 느끼는 불편함과 필요를 찾아 해결하는 디자인 프로젝트 안건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에서 가능한 안건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닥놀이 공간 디자인이 있는데 학교 실외 바닥 공간에 몸으로 할 수 있는 전래놀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안건입니다. 다음은 교실 공간 디자인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교실 공간에서 배움뿐만 아니라 쉼과 놀이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프로젝트 안건입니다. 다음은 복도 공간 디자인입니다. 교실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복도 공간입니다. 복도 공간은 단지 통행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움직임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복도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 안건입니다.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특별실 공간 디자인입니다. 학교에서 전 교생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특별실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도서관, 보건실, 상담실 등의 공간을 학생 사용자의 바람에 맞게 혁신하는 디자인 프로젝트 안건입니다. 그리고 공간 혁신은 입체뿐만 아니라 평면의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생 게시판 디자인을 할 수 있는데 학생 자치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프로젝트 안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연계, 실생활, 문제 해결 안건 유형이 있습니다. 교과 연계, 실생활, 문제 해결이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며 실제 삶 속에서 발견되는 불편함을 문제로 인식해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 안건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 가능한 안건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말 훼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잘못된 언어 사용 습관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전 통행 문제 해결입니다. 학생들이 복도나 계단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길러주는 문제 해결 프로젝트 안건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 해결 프로젝트입니다. 학교 안과 밖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로서 분리수거와 생태환경 교육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코로나19 예방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은 2020년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생활수칙을 습관화하기 위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 안건입니다. 학생자치 활동을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이들의 삶과 연결된 모든 것들이 안건, 즉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기보단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안건을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생 자체를 혁신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은 학생들이 되어야겠지만 학생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교사의 이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학생 자치 활동들을 브레인스토밍하고 목록화해두는 일을 사전에 교사가 반드시 수행해 두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먼저 가능한 안건을 발견하는 민감성을 기르고 교사가 발견한 안건들을 예시로 해서 학년 초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를 발견하고 학생들의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학생자치로의 관점 전환을 통한 안건 유형 및 그 예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